네, 난용성 이온결합 화합물 저번 시간에 어느 정도 설명은 했는데 그 설명 줄 안 쳤죠 우리? 줄 안 치지 않았니? 줄 쳤어? 어디까지 쳤니? 19.2까지 줄 치셨어요? 네, 그럼 그 밑에 금속 황합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는 안 했죠? 네, 이거 보세요. 이 난용성 이온결합 화합물의 평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 뭐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여기 보시면 네. 실제로 PbI2 같은 경우는요. 물에 넣었을 때 KSP가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나올 때 생각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 진짜 많이 안 녹나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PbF2 같은 경우는 이온화돼서 Pb2 플러스 되고 F-가 두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이온결합 화합물 중에 난용성이라는 건 이제 물에 잘 안 녹는 이온결합 화합물은요. 가장 기본 컨셉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얘네가 물에 녹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설탕은 물에 녹으면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분자구조? 분자구조 안 쪼개져요. 걔는 그냥 단순한 믹싱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물에 녹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이 힘을 얘는 물의 산소가 얘네는 물에 있는 수소 파트가 쿨롱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땡긴다고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온 결합의 결합 구조가 무너지면서 즉 해리가 되는 아이들이 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게 KSP, 즉 솔루빌리티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얘가 용해도가 S인 거야, 솔루빌리티가. 녹는 게 S만큼 녹아. 그러면 얘가 녹는다라는 얘기는 100% 그게 뭐 된다라고 가정하시는 거예요. 이온화가 되는 애들만 녹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라고요. 얘가 S만큼 녹아. 이게 만약에 0.01이라 치면 얘도 얼마만큼 나온다는 얘기고요. 똑같이 0.01만큼 나온다는 얘기인데 얘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돼요? 네, 하나가 쪼개지면 얘 두 개 생길 거니까 ES만큼이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KSP는 어차피 뭐니까 평형상수의 일종이니까 PbE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F-가 몇 개 생겨요? 제곱만큼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계산. 얘가 뭐예요? S. 얘는 뭐예요? 2S의 제곱. 그래서 뭐가 돼요? 4S의 세제곱이요. 세제곱이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차트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솔루빌리티 S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스케일만 가지고 봐도. S는 뭐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요. 그죠? 그럼 적게 녹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웬만큼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납으로 만약에 어떤 부분이 이제 오염이 됐다든지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납이 무슨 상수도 같은 경우에 유출이 됐다 쳤을 때 거기에 F를 갖다 집어넣어서 걔네를 처리하는 건 옳은 방법이에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숫자에 혹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실제로 KSP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뭘 찾아내는 거 하셔야 돼요? 실제 용해도 찾는 걸 하셔야 돼요. 실제 용해도를 찾아봐서 그 값이 큰 거요? 많이 작은 거요? 작은 거요. 걔네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얘네를 고체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사실은 되게 좋은 건 뭐가 좋으냐면요. 납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수은으로 어디 누출됐을 때 무슨 가루 뿌린다 그랬어요? 황가루 뿌려서 해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납 같은 경우도 제일 좋은 건 PbS 만드는 게 참 좋긴 해요. 용해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얘는 그리고 고체가 시커먼 고체라서 눈에 띄기도 되게 잘 띄어요. 그래서 확 하고 바뀐단 말이에요. Pb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보면 PbE 플러스가 되고 뭐 돼요? SE 마이너스 딱 되잖아요. SE 마이너스 설파이드 이온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얘는 그 이온 혼자만 있을 땐 모르는데 SE 마이너스 자체가 어차피 이거 지금 수용액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물을 만나요? 화살표 몇 개요? 한 개요. 얘는 SE-는 그 자체가 물하고 만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잖아요. 물에 있는 H 플러스 파트 내비둘까요? 무조건 땡길까요? 무조건 땡겨와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HS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뭘로 바뀔까요? OH 마이너스. 그러면 PbS가 물에 녹을 경우에는 위에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역 반응으로 평형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밑에 건 뭐예요? 100%잖아요. 그럼 PbS가 물에 녹았을 경우에 전체 반응식을 완결을 해보면 PbS가 물하고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뭐 생기고? PbE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구요? SE-는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 왜? 얘가 바로 100% 다 없어지니까. 뭐 생겨요? HS 마이너스. 그 다음에 누구 생겨요? OH 마이너스.
그럼 황화합물인 경우에는 걔네의 KSP가 이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황화합물의 경우를 KSP를 구하라 하면 여기 어떻게 하셔야 돼요? PB 얼마예요? 2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구요? HS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요? OH 마이너스. 여기서 질문. 황화합물을요. 염기인 상태에서 내가 녹이고 싶어요.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평소에 비해서. 염기인 상태에서 녹이고 싶어요. 주변 환경이 염기야.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왜 안 녹아요? OH-가 이미 주변에 너무 어때? 많아. 정반응 돼? 안 돼? 안 돼. 오히려 무슨 반응이요? 역반응이요. PBS를 내가 꼭 녹여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변을 무슨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네, 산성으로 만들어주면 OH가 만들어져 바로바로 더 쪼개질 테니까요. 여기도 갖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SE-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이렇게 변한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731페이지에 있어요. 금속 황화물의 특별한 경우. 밑에 줄 황화이온 SE-는 아주 염기성이기 때문에 물과 완전히 반응하여 HS- 이온과 OH- 이온을 형성한다. 그 밑에 SE-는 H2랑 만나면 HS-가 되고 OH-가 생기고 두 줄 내려가세요. 첫째 과정에서 SE- 이온이 형성되고 둘째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소모된다. 쭉 내려가셔서 제일 마지막 식 뭐요? KSP 값이 어떻게 돼요? Mn 몇 플러스? 2 플러스. 그리고 뭐요? HS-, OH-. 되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죠. KSP 값의 표현법을 적으래요. 얘네는 표현법 적는 거를 먼저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걔네를 용해도랑 같이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책에는 그냥 화학식으로 써져 있는데 제가 PPT에 옮겨놓은 건 화학식이에요? 아니면 한국말로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내도 할 수 있어야지. 왜? 챕터 2에서 뭐 배웠으니까. 네, 얘네 이름 붙이는 거 하셨잖아요. 그죠?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A, 뭐라고요? 탄산. 탄산 이유는 뭐요? CO3 E-. 거기에 뭐요? 마그네슘 Mg E+.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KSP를 만들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Mg E+ 곱하기 CO3 E-. 그럼 얘네를 솔루빌리티 S로 표현하세요. 어떻게 돼요? 얘 하나가 쪼개지면 이거 몇 개 나와요? 하나. 그래서 얘는 뭐예요? S제곱.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수산화철. 수산화철인데 철 옆에 뭐 써 있어요? 로마자? E가 써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Fe가 몇 플러스겠어요? 2 플러스. 그러니까 OH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겠죠. 그래서 얘 KSP는 어떻게 될까요? Fe 2 플러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누구요? OH-가 이렇게 되면 얘네를 솔루빌리티 프로덕트로 솔루빌리티를 갖고 표현하는 방법은 얘는 뭐? S. 얘는 왜? 하나가 쪼개지면 OH 몇 개 나오니까? 2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4S의 세제곱. 세 번째는 누구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예요. 쓸 게 너무 많아. 인산은 뭐예요? PO4 몇 마이너스요? 제가 챕터 2에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PO4 몇 마이너스예요? 3 마이너스.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무기화학 할 일이 특별히 생기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보는 유일한 3 마이너스일 거예요. 아마. 네. 3 마이너스 중에 거의 얘밖에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A는 몇 플러스요? 2 플러스요. CA 몇 개 있어야 될까요? 3개. PO4는 몇 개 있어야 될까요? 2개. 그럼 얘 KSP는 잘 보세요. 얘는요? 3CA 2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얘는요? 2PO4 3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S에 뭐요? 세제곱. 그잖아. 이해 가시죠? 3배가 됐는데 그게 세제곱까지 가야 돼요. 옆에 얘는요? 2S에 뭐요? 제곱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 3에 3승이 있고 2의 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S의 몇 승이에요? S 몇 승이요? 5승이에요, 5승. 따라서 인산칼슘 같은 경우 얘가 만약에 KSP 값이 10의 마이너스 30승이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도 S 값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0승이라면 얘가. 그럼 S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요? 6승 이렇게 되겠죠. 근데 10의 마이너스 30승까지 내려가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얘가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S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럼 녹는 양이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여러분 뼈라고요.
인산칼슘이 여러분 뼈 구성 성분인데 걔네의 솔루빌리티 자체가 그렇게 아주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는 항상 뭐예요? CA2+, 피 속에 CA2+ 있죠. PO4 3- 이온 있고요. 뼈에도 있고요. 걔네가 어떻게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몸이 그 pH가 약간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산성화도가 약간 변화가 생기면 H나 OH가 더 들어가면 그 반응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몸의 항상성이 깨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4번 누구예요? 황화은. 황산이 아니고 황화예요. 그럼 뭐예요? SO4 2-가 아니고 S2-요. 거기다 Ag가 붙어야 되니까 Ag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2개 있어야 되겠죠? 얘 KSP는 Ag 플러스의 뭐요?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S2- 이렇게 쓰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S2-는 보는 순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누구랑 누구래요? 네. HS-와 그 다음에 뭐로 바꾸셔야 돼요? OH-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온 곱 했고 그 다음에 용해도곱 상수가 포함된 계산, 여기에서는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거든요. 예제 19.6에 별표 3개 붙여 놓으시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봅시다. 이게 용해도곱 상수가 포함된, 사실 지금 이 KSP 파트를 할 때는요. 732페이지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완전 해리를 가정한 문제 찾으셨어요? 이게 KSP는 사실 굉장히 제가 러프한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 그랬죠. 무조건 녹는 건 다 뭐 되기 때문에 녹는다? 이온화되기 때문에 녹는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거라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완전 해리를 가정한 문제 6줄 내려가시면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요. 만약 난용성 PbCl2가 물에 있는 경우 용액은 완전한 용해로부터 나오는 Pb2+랑 Cl- 이온들뿐 아니라 해리되지 않은 PbCl2 분자와 PbCl- 이온들을 포함하고 있다. 얘가 분자가 왜 있어? 근데 해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해 세트로 같이 묶어져 있는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요. 밑에 줄이요. CaSO4 수용액에는 해리되지 않은 이온 쌍인 Ca2+, SO4 2-, 걔네가 한 세트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애들 존재해요. 밑에 줄, 이러한 부분 해리된 화학종과 해리되지 않은 화학종들은 난용성 염의 실제 용해도를 완전 해리 가정으로 추산한 용해도보다 증가시킨다. 완전 해리됐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 10-8승이었다면 실제로는 옆에 이런 아이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정을 하셔야 되고, 결국 이러다 보니 밑에 2줄 내려가시면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답들을 1차 근사값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좋다. KSP 부분에서 나오는 모든 답들은 이게 완전한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에서 비스그무레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 % 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다고요. 아셨죠? 733페이지 19.6 용해도로부터 KSP 계산하기, 이 문제를 제가 왜 그렇게 해놨냐면 여기에서는 보세요. 용해도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네들을 가지고 제가 용해도 S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실 용해도 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버전 뭐라고요? 물 100g에 녹는 용질의 그람수, 용해도는 단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배웠다 그랬죠. 사실은 용해도가 정의가 한 10몇 개가 넘는데 KSP 파트에서 나오는 저 용해도는요. 기본적으로 얘의 몰농도를 나타내는 몰 용해도가 나와요. 몰 용해도의 정의는 몰농도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용액 1리터에 녹는 용질의 몰수가 되겠죠. 걔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므로 보세요. 용해도가 4.25 곱하기 10-3승 그램 퍼 100ml 용액이래요. 그럼 얘는 이 자체를 S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못 써요. 그럼 얘는 이 용해도가 나와 있지만 걔네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슨 값으로 바꾸는, S 값으로 바꾸는 그 계산을 처음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갑시다. 황산납인데 납이 지금 2+가 됐다는 얘기고요. 자동차 축전지의 핵심 성분이에요. 25도 물에서 용해도가 4.25 곱하기 10-3승 그램 퍼 100ml 용액이래요. PbSO4의 KSP를 여러분 보고 구하라 했어요. KSP 구하라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5도에서 구하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챕터 20과 연관이 되면 온도가 더 높을 때, 낮을 때 KSP, 걔네를 이용해서 델타 G, 델타 H, 델타 S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구할 수 있는 거.
처음 일단 무조건 제일 처음은 화학식 완성이요. 그죠? 그러면 PB 얼마예요? 2 플러스 SO4 2 마이너스. 얘가 S라는 걸 알면 KSP 값은 뭔데? S니까 S의 뭔데? 제곱인데. 그럼 결론은 S값을 아는 게 문제의 관건이거든요. S값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된 기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PbSO4에 뭘 하셔야 되겠어요? 1몰, 1몰의 질량, 몰 질량 아셔야죠. 그래야 걔네 무슨 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몰 수를. 100ml에 저만큼 녹았다며요? 그럼 1리터에는 얼마큼 녹을까요? 100ml에 저만큼 녹았으면 1리터 얼마큼 녹을까요? 저거의 몇 배? 10배. 그래서 4.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g이요. 그럼 얘네의 몰 질량이 얼마냐면 300.3이거든요. 303.3 그램 퍼 몰. 그렇게 해서 계산한 얘네 S값이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럼 KSP 값은 이거에 뭐 해주시면 돼요? 제곱.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5도의 물에서 PbF2의 용해도가 0.64 그램 퍼 리터래요. PbF2의 KSP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얘 또한 뭐 쓰는 게 우선인데? 화학식. 어떻게 된다고요? PB 몇 플러스? 2 플러스. F 마이너스가 몇 개? 이렇게. 그럼 얘 KSP는 솔루빌리티가 X면 얘는 뭐고? S. 얘는 몇 S? 2S에 뭐니까? 제곱.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4S 세제곱. 기억하세요. 나중에 챕터 20에 델타 G, 델타 H, 델타 S랑 연결이 되면 그때 얘네 값 2개, 3개 계산하다 보면 이거 맨날 학생들 실수해요. 아셨죠? 4S 세제곱이요. 예. 이거 갖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1리터에 0.64g 녹는다 그랬거든요. PbF2 1몰의 몰 질량이 245.2예요. 그래서 얘의 용해도 S가 S가 얼마야 이게?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스케일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거나 9승이거나 그 정도 되는 스케일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별거 아닌데 왜냐면 계산 내용 자체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여긴 진짜 별거 아닌데 734페이지 와 735페이지에 예제 19.7과 예제 19.8은 얘네가 세트예요, 세트. 세트인데 어떤 식의 세트냐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공통이온 효과를 얘기하기 위한 세트예요. 공통이온 효과 어디서 배우셨어요? 네? 무슨 용액이요? 완충용액이요. 완충용액은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요? 완충용액 뭐가 완충용이에요? 약한 산과 얘네 뭐가? 짝 염기가 공존하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얘는 뭐 된대요? H3O 플러스랑 A 마이너스. 짝염기를 이 상태로 넣어주지 않고 NaA 상태로 넣어주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Na 플러스랑 A 마이너스. 따라서 전체 용액의 평형에 관여하는 화학종은 얘네가 같이. 그죠? 완충용액에 내가 100개 넣었으면 무슨 일 벌어졌어요? 얘는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집어넣은 산도 그대로 거의 100개가 사실은 99개 정도 되지만 그렇게 100개가 유지가 되고 염기 100개 넣었으면 다 합해서 101개 그러니까 거의 100개랑 비슷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의 비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pH를 계산하는 걸 하셨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문제는 첫 번째 예제 19.7은 수산화칼슘을 물에 녹이는 거예요. 시멘트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써요. 여기저기 되게 많이 써요. 공업용 센 염기인데 쟤네의 용해도를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CaOH2야. 그럼 얘가 물에 녹으면 당연히 Ca 뭐가 되고 2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몇 개 생기겠니? 2개. 그럼 얘의 용해도를 만약에 S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S, 그 다음에 뭐요? S. 얘는 몇 S? 2S. 따라서 얘 KSP는 S 곱하기 2S의 제곱. 그래서 4S 세제곱을 한 값이 지금 얼마래요?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요. 얘를 녹이긴 녹이는데 어디에 녹이냐면 0.1 몰농도 질산 칼슘 용액에 넣고 녹인대요. 여기에서 챕터 4 용해도 규칙. NO3 마이너스. 절대 침전이 생긴다 안 생긴다? 마이너스 얼마다? 1. 마이너스 1 중에 침전 안 생긴네. 누구누구 있어요? 언제 배웠냐는 듯한 이 맑은 얼굴 어떡할 거야? 누구누구 있어요? Cl-는 AgCl 침전인데 PbCl2 침전인데 Cl-는 Ag나 Pb 같은 이런 수은 이런 애들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음이온 중에서 마이너스 1짜리 음이온 중에서 죽었다 깨도 침전을 만들지 않는 아이. 줄쳐서 외웠는데 표 4.1 누구야? NO3 마이너스. 그치. 또 하나 두 개 더 있는데 네? CL이 안 되면 아이도 당연히 안 되겠지. 걔네 같은 시리즈인데 또 누구야? 어쩔 거야. 아 나 진짜 OH? 야 FeOH2 가지고 우리 좀 전에 지금 KSP 하지 않았니? 내가 그 얘기 했지. MgOH2가 뭐라 그랬어? 니네 먹는 겔포스 성분이라 그랬지. 찐덕찐덕하게 물에 안 녹아서 걔네 약염기 된다 얘기했지. 참아야지. 이거 산 기억하세요 이거? 얘가 뭐예요? 염소산. 그거 위에 뭐였죠? 네, 과염소산. ClO4-는 죽었다 깨도 어떤 아이를 만나도 침전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마어마한 강산이잖아. 얘 뭔데? 공명구조가 5개씩이나 있었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은 강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절대 딴 애랑 만나서 뭔가 결합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해요. 예? 얘하고요. ClO4-하고 또 누가 있냐면 웬만하면 침전 안 생기는 애 얘예요.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얘, 그 다음에 누구요? NO3-.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외웠었어, 얘들아. 그래서 CaNO3-2예요. 그럼 얘는 CaE+가 뭐로 나올까요? 이온으로. 100% 이온화 되겠죠. 그죠? 얘는 이 NO3가 침전을 안 만들잖아요. 0.1 몰 농도 용액을 만들었으면 CaE+가 얼마 있을까요? 0.1 몰 농도가 이미 있어요. 거기다 내가 뭘 더 붓겠다는 거야? CaOH2를 붓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걔의 용해도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이긴 한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얘네를 제가 이렇게 S, ES라고 막 쓸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처음에 얘네를 넣기 전에 다 0이어서 그랬어요. 그냥 물이었잖아. 그냥 물이니까 내가 집어넣은 양의 용해도가 S라면 그렇다면 얘도 S만큼 얘는 ES만큼 생길 거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상황이 처음에 얘는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있어 없어? 얘는 없거든? 근데 얘를 어떤 용액이라 그랬어? 0.1 몰 농도 질산 칼슘 용액에 넣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어때요?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다가 내가 얘를 갖다 넣은 거라고요. 얘를 넣고 얼마나 높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 용해도가 원래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용해도랑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왜요? 존재하잖아. 르샤틀리에 의해서 더 녹을까요? 덜 녹을까요? 덜 녹겠죠. 그래서 얘 용해도는 이번 새로운 용해도 S-라 하면 얘도 S-, 얘는 ES-만큼 녹을 거다라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그 다음이요. KSP는 무슨 상수예요? 용해도급 상수. 뭐의 일종이에요? 평형상수.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죠? 그러니 S가 들어갈 이 자리에 이번엔 누가 들어가야 돼요? 0.1 더하기 S-.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ES-의 뭐예요? 제곱.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 값은 여전히 얼마예요?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재진아 이렇게요. 되셨죠?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듣는 애가 왜 그래? 바뀌어요. 그러면 용해도 자체가 19.7에서 얘 용해도가 얼마였냐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가 녹았거든요. 아까 이 상태에서 S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였는데 이번에 S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더 많이 녹을 것 같아요? 더 안 녹을 것 같아요? 더 안 녹을 것 같다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S를 실제 계산했더니 S-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아, 안 녹는 게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서도 또 하나 하실 거.
S가 아까 봐도 10의 마이너스 제곱이었죠. 이번에는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녹을 것 같아요? 더 적게 녹을 것 같아요? 더 적게 녹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서 S를 살려놓으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왜 피곤해질까요? S-를 살려놓으면? 식이 몇 차식이 되겠니? 3차식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S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용해도 자체가 크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 있는데 0.1 몰농도면 이거보다 훨씬 어때요? 커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얼마로 보고 계산하시면 돼요? 0.1로 보고 계산하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S-를 찾았더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0.1에 비해서 몇 프로예요? 4%거든. 5% 규칙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얘는 5% 규칙을 안 써도 크게 문제가 없어. 왜? KSP 자체가 처음부터 가정이 굉장히 아주 넓은 가정을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초기 농도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거를 실험해서 이렇게 색깔로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이 이온 자체가 원래 이쪽하고 저쪽을 가지고 봤을 때 그 보이기는 뭐가 더 안 녹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뿌여니까 더 안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더 안 녹아? 위에 엄청나게 보이시죠? 안 녹는 거야. 아예 못 녹게. 여기는 조금이라도 분산이라도 시켜서 어떻게든지 간에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뿌옇게 뭐가 보이는데요. 얘는 보이시잖아요. 안 녹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얘네들 중에 둘 중에 어떤 이온이라도 하나가 처음부터 첨가되어 있는 걔를 뭐라고 불러요? 공통 이온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이온의 용해도는 커질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이온의 용해도는 작아질 것이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734페이지. 예제 19.7 밑에 줄 한번 치실 부분이 있어요. KSP 값을 써서 용해도 비교하기. 첫 번째 줄이요. 이온의 총 개수가 똑같은 화학식을 가진 화합물들을 비교하는 경우 KSP 값이 상대적 용해도를 가리킨다. 즉 KSP 값이 클수록 용해도가 높다. 근데 이 이온의 총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하나가 녹으면 하나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이때 얘의 KSP 이거랑 만약에 내가 얘로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의 KSP가 만약에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얘랑 값이 똑같네. 그래서 쟤랑 얘랑 용해도가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지. 왜요? 얘는 S, ES가 돼서 4S 세제곱이 이 값이었잖아요. 근데 얘를 가지고 하면 이게 S면 얘는 뭐예요? S의 제곱일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KSP 값을 보고 얘가 좀 더 잘 녹네 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얘네들이 쪼개져서 만들어진 이온의 개수가 어떨 때? 같을 때만 그 말을 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이온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S 값을 구하셔야 더 잘 녹는지 덜 잘 녹는지 그걸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 밑에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이온 효과. 첫 번째 줄, 공통이온의 첨가는 난용성 이온결합 화합물의 용해도를 어떻게 한다? 감소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pH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pH 효과에 대한 얘기는 아까 우리가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이거 기억하시죠? PBS 어떻게 된다고? 무슨 용액이 좀 더 잘 녹는다고? 왜?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OH가 결국 생성물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있을 경우 더 잘 녹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석회석이요. 석회석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용해가 되면 CA2 플러스랑 CO3 2-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CO3 2-는 물에 있는 아주 미량의 H 플러스라도 있으면 걔랑 만나서 HCO3-가 되고 H2O가 되고자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이 2-잖아. 그지? 플러스가 너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화살표 하나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도 물에 H 플러스가 만약 있다면 걔랑 만나서 H2CO3가 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고 얘는 그렇게 되면 탄산에서 뭐로 돼요?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석회석을 녹이는데 산성 용액에 녹인다면 산성이 좀 강한 상태라면 이쪽으로 가는 이 반응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진행이 되겠죠. 더 잘 녹을까요? 덜 녹을까요?
더 훨씬 잘 녹게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산성비 내렸을 때 뭐예요? 대리석 건물 또는 대리석 조각상이 다 무너진다 어쩐다 막 다 부식 많이 된다 많이 훼손된다. 저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얘네들이 녹으면서 KSP 값에 그 산성이 뭐가 많이 줘서 영향을 많이 줘서 그렇다고. 이해 가시죠? 736페이지.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pH 효과. 첫 번째 줄, 만일 화합물이 약한 산의 음이온을 포함하고 있으면 H+의 첨가가 화합물의 용해도를 증가시킨다. 화학식 3개 있거든요. 식 3개 밑에 줄, 첨가된 H3O+의 알자 효과는 평형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CaCO3가 용해된다. 밑에 있는 식은 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밑에 3줄 내려가시면 보통 우리가 산성비 그러면 산성비 때문에 그냥 대리석 조각상이 깨져 뭐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더 심각한 일은 3줄 내려가셔서 뭐 써 있어요? 뭐가 산성화된대요? 대양이 산성화. 그죠? 대양이 산성화되면 바닷물 자체가 그렇게 산성이 되면 물속에 있는 산호 있잖아요. 산호. 걔네들이 다 CaCO3니까 걔네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그쵸?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생태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많이 필요 이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없애려고 노력 중이에요. 균형 반응식을 이용해서 센 산에서 나오는 H+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네들의 용해도에 H+가 영향을 주게 안 주게 그거 찾으란 얘기거든요. 첫 번째 거는 브로민화 납이요. 납이 2+라 그랬죠? PB에. 브로민화니까 뭐예요? BR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쪼개져 봤자 뭐 돼요? PB 몇 플러스? 2+. 그 다음에 누구요? BR 마이너스가 몇 개? 2개. 여기에 있는 어떤 아이도 H+랑 결합할 아이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얘가 BR 마이너스라서 안 보인다고 얘기해야지. 왜? HCl, HBr, HI. 강산의 짝염기는 매우 약한 염기. 그러므로 쟤는 H+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H+ 넣든 안 넣든 쟤는 결합할 생각 안 한다. 따라서 H+의 첨가 또는 OH-의 첨가가 이런 경우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밑에 B, 수산화 구리. 구리도 2예요. CU에 뭐예요? OH가 몇 개? 2개. 이런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영향 줄 것 같지 않아요? CU 몇 플러스? 2+. 그 다음에 누구요? OH 마이너스가 몇 개? 2개. H+ 넣었어요. 잘 녹을까? 덜 녹을까? H+를 여기다 넣는다고. 잘 녹을까? 덜 녹을까? 더 잘 녹아요. 왜요? H+를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 많이 유도하겠어요? 정반응 많이 유도하겠죠. 황화철 FeS 얘는 어떻게 될까요? Fe 몇 플러스? 2+. 그 다음에 또 누가 돼요? Se-는 HS 마이너스. 그 다음에 누구요? OH 마이너스. H+ 넣으면 잘 녹아요? 덜 녹아요? 잘 녹겠죠? 737페이지 침전물 형성 예측하기. 이것도 그러니까 얘가 침전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여러분 보고 예측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도 결국 QSP 뭐야? 반응 지수. KSP 뭐야? 평형 상수. 얘네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죠. 까만 동그라미 3개 있어요. 첫 번째 QSP랑 KSP가 같아. 그럼 포화되어 있으니까 변화 있다 없다? 변화 있다 없다? 없다. QSP가 KSP보다 커. 그러면 얘가 숫자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용액이 포화될 때까지 뭐가 생긴다? 침전물이 생긴다. QSP가 KSP보다 작다. 그럼 얘네는 지금 현재 무슨 상태예요? 불포화예요? 불포화. 그래서 아무런 침전도 생기지 않는다. 침전물 형성 예측하기. 이거 힘들어 하던데요? 얘네 나오면요.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일단 화학식을 먼저 쓰셔야 되는데 챕터 4 이온결합 화합물 CA NO3 2개 AQ 여기다 지금 뭐 섞었어요? NA F AQ 어떻게 될까요?
이온결합 화합물의 반응, 이온결합들끼리의 반응은 뭐요? 이중 치환 상호 교환. 기억하세요? 그치. 미안하다. 자꾸 물어봐서. 야, 이온결합 화합물 어떻게 된다 그랬니? 안에 있는 거랑 바깥에 있는 거. 저급하게 말하면 뭐고? 짝바꾸기고. 그죠? 이중 치환 상호 교환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그죠?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바꿔준다는 얘기잖아요. 얘 몇 개 필요해요? 2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안에 있는 N은 Na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나 죽었다 깨도 침전 만드는 애요? 안 만드는 애요? 안 만드는 애요. 2개 Na, NO3는 그냥 뭐가 될까요? 이거 되겠죠? 그러면 옆에는요? CA, F2. 침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문제 상태에서 꼭 돼야만 하지. 그지? 근데 사실은 별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 F가 마이너스 얼마니까? 1이니까. F. 그때 용해도 규칙 제가 설명할 때 여기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불산 HF로 유출됐을 때 뭐 뿌렸으면 크게 문제 없었다고요? CA, Cl2. 개 뿌렸으면요. 플로르는 마이너스 1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2짜리 CA나 Mg 이런 애들을 만나면 바로 뭐가 생겨요? 바로 뭐 생겨요? 침전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때 불산으로 유출된 지역에 만약에 CA, Cl2, 염화칼슘 뿌린 물, 섞은 물을 뿌렸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불산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누구랑 결합한다 그랬어요? 칼슘이랑. 그래서 CaF2, 즉 돌멩이가 바깥에 생겼어야 되는데 어디서 생겼다고? 내 몸 안에서. 신경줄기 옆이나 그런 데서 그 돌멩이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평생 신경을 누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니까. 불산 누출이 그래서 위험하다고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지금 침전이 생기는 것까지 내가 알겠어. 문제는 뭐냐면 0.1리터에 0.3 몰롱도 CaNO3 하고 0.2리터에 0.060 몰롱도 NaF를 섞었어. 이렇게 섞었을 때 얘네가 침전이 생기겠냐는 거지. 섞었을 때. 침전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되겠어요? CaF2의 무슨 양을 아셔야 되겠어요? CaF2의 KSP 값을 아셔야 되겠죠? CaF2의 KSP. KSP는 얘가 숫자가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수. 그러면 얘네가 이제 그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CaF2. 지금 현재는 평형인지 아닌지 내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집어넣은 얘네들의 뭘 가지고? 농도를 가지고. 내가 집어넣은 얘들의 농도를 가지고 뭘 구해야 돼? QSP를 구해야 되겠지. QSP는 뭐? 얘 농도 곱하기 누구 농도예요? F 마이너스 농도에 뭐 해줘야 돼? 제곱. 그러면 얘 농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 농도 얼마예요? (0.1) 넣으면 될까 안 될까? 0.3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않겠니? 걔네 0.1리터랑 0.2리터 섞었으면 전체가 얼마가 됐겠니? 0.3리터가 됐겠죠. 그죠? 그러니 얘는 0.3 몰롱도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될까? 얼마로 바뀌어야 돼? 0.1 몰롱도. F는요? 원래 몇 몰이었는데? 0.06 몰롱도잖아. 그지? 몇 리터가? 0.2리터가. M 곱하기 V는 M 다시. 이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 V 다시가 얼마인데? 0.3리터. 그죠? 그러면 얘 얼마예요? 네? 0.0 0.04 몰롱도.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해요. 곱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수. KSP에 비해서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과량으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될 때까지, KSP가 될 때까지 뭐가 생길까? 침전이 바닥에 가라앉겠지. 이해 가시죠? 네. 예제 19.11은 하실 필요 없고 이거요. 지금 내일 또 비 온대요. 내일 밤부터인가?
들으셨어요? 내일 밤부터 비 와서 또 토요일 날 또 비 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려면 좀 많이 올 것이지. 가뜩이나 가물어 죽겠다는데. 11월 달, 지금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내리는 비 맞으라고요? 맞지 말라고요? pH 평균 얼마라 그랬어요? 얘기했어 몇 번이나. 11월 달에 지금 내리는 비, pH는 평균 4.0에서 4.4. 제일 높아봐요. 네. 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정도면 충분히 머릿속에 있는 모근 세포가 작동을 못해서 네 진짜 머리카락 나는데 약간의 이상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pH거든요. 얘네 보시면 그렇게 산성비가 내렸을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지. 그건 다 알아.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해보시라고요. 탈항시설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촉매 변환 장치요. 이게 지금 자동차에서 이렇게 딱 나올 때 자동차 배기가스가 엔진에서 다 타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나올 때 이 촉매 변환 장치라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촉매 변환 장치 안에 들어가는 촉매들을 보면 좋죠. 뭐 있어요? 그다음 뭐예요? 그죠. 로듐은 뭔지 잘 모르겠으나 백금 정도는 알 수 있어. 그죠? 화이트 골드. 백금일까요? 아닐까요? 화이트 골드. 백금일까? 아닐까? 절대 아니지. 백금 뭐가 백금이야? 네, 플래티늄이 백금이에요. 화이트 골드하고 플래티늄은요. 단가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이트 골드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얀 금. 그치, 백금 같잖아. 금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AU, 그 금 기호에다가요. 다른 합금을 조금 섞으면 걔네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핑크 골드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에다가 팔라듐하고 몇 가지 부속 그 나머지 그 금속들이 들어가서 생긴 합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합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금은 진짜 리얼 백금은 플래티늄이에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봤을 때 촉매로서 영향이 있는 건 플래티늄이에요. 가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자꾸 제가 가격을 얘기하는 이유는 니네가 뭐라서? 공대라서. 그죠? 뭐가 문제인데?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는 길에 촉매 변환 장치를 달아 놓으면 일산화탄소, 몸에 되게 나쁘죠. 모든 종류의 이상한 질소산화물, 종류가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얘네가 광화학스모그 원인 되는 애들이거든요. HC는 뭔지 아세요? 얘는 다 타지 않은 휘발유. 자동차가 그 안에서 넣는 휘발유가 다 타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바깥으로 그냥 나오는 양이 더 많지는 않겠지만 그냥 나오는 양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 촉매가 있는 촉매 변환기를 통과하면 보이시죠? 얘는 질소로. 얘는 완전히 다 이산화탄소로, 얘는 다 쪼개져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로 다 바꿔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촉매 변환기 하나 딱 설치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니들이 배웠다고 앞쪽 챕터에서 촉매에 대해서. 금속 촉매 같은 경우는 그 촉매 표면이 기체들로 한번 덮여. 그 위에 더 오는 기체들은 반응해 못해. 걔네는 촉매가 위에 한번 덮이면 끝이잖아. 영차 반응이잖아. 그죠? 그러니 촉매 변환기에서 얘네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한 번 나와서 덮은 그 상황까지는 처리를 하겠지만 그럼 계속 바깥으로 빼지고 더 들어오고 빼지고 더 들어오고가 충분하게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 타서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는 양을 다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디젤차, 트럭 같은 경우는 그 나올 때 뭐예요? 시커먼 연기도 나오잖아. 걔네는 다 타지 않은 탄소가 그을음 상태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을음은 말 그대로 숟가루예요. 숟가루가 여기 덮였어. 그럼 촉매는 아예 딴 애랑 반응할 수 있는 아예 길 자체가 없는 거지. 표면 자체가 덮여져 버리니까. 근데 촉매 보이시죠? 백금, 로듐. 그죠?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여러분 자동차 샀는데 6개월 주기로 얘네 계속 바꾸세요. 바꿀까요? 잘 안 된다니까. 네?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도 배기가스 가지고 조작하는 그 마당인데 그만큼 안 나오니까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최고로 딱 해갖고 진짜 완전히 새 거라서 모든 시스템이 다 잘 돌아갈 때 그 정도였다면 실제로 주행 중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 그죠? 그래서 얘네 가지고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요. 특히 여러분 과에서 그 교수님들 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를 이제 고분자 막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 고분자 막에서 이런 식의 그 변환이 일어날 수 있게 고분자 막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 촉매랑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러면 많이 바뀌거든요. 이게 백금이나 이런 애들 대체해서 좀 싼 애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자주 갈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현재 지금
미세먼지 또 조만간 한번 내리겠죠. 비 한번 또 지나고 나면 좀 이따가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 내렸다 어쩌다 스모그가 뭐 세네 안 세네 또 얘기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 석탄들은 나름 만들 때부터 처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서쪽에 있는 나라는 굉장히 땅이 크고 거기는 아직도 난방으로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떼야 하는데 그 많은 양의 석탄을 감당할 때 석탄들을 가지고 완전히 다 깨끗하게 다 황이 처리돼서 나온다고 보긴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그리고 집에서 떼는 난방 장치에 이런 거 갖다가 달 수 없어. 이건 발전소에서나 달 수 있는 거야. 황이 나왔을 경우에 그 황이 산성비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산화 칼슘 CaO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CaCO3라는 애가 돼서 나와요. CaCO3 아니 CaSO4. CaSO4가 뭐게요? 황산칼슘. 걔네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석고예요, 석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석고상 만드는 석고가 황산칼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얘네는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황을 아예 없애고 난 애들이 나올 수 있겠죠. 발전소 같은 데서 할 수 있어, 충분히. 시스템이 워낙 크니까. 근데 집에서 이제 가정용으로 떼는 거에는 이런 시스템을 작동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모그가 많이 몰려올 거다. 미세먼지가 주로 이 SO2 이런 애들하고 섞여서 같이 날라오니까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면 그때는 이제 공기 중에 뭐도 산성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19.4 차기온이 포함된 평형. 네, 차기온이 포함된 평형은요. 문제 설명하고 예제 12번 하나 풀면 되는데 예제 12번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이게 사실은 이 차기온 얘기가요. 무기화학이라는 과목, 화학 과목으로 3학기짜리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배워야 원래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워도 사실 다 못 배워. 차기온 이 자체 내용도 굉장히 많지만 어마어마하게 제가 얘기했죠. 전이 금속이 나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학적 지식으로 뭐 풀 생각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전이 금속은 금속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걔네 물성 다 찾아봐서 특징적으로 찾아봐서 걔는 다 다른 짓 하니까 다 다르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는 게 차기온이야. 다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하여간 넓고요. 깊고 그리고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요. 일반화학에서 이 차기온 파트를 건드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 몸이니까. 내 몸이 어떻게 돼 있는데. 적혈구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Fe2 플러스 있고 이거 옆에 뭐 햄 단백질 몇 개, 4개 이렇게 있잖아요. 헤모글로빈. 얘도 누가? Fe가 가운데 중심 금속 이온으로 붙어 있고 옆에 있는 단백질이 뭐로 작용하는 거예요? 옆에 와서 이렇게 차기온을 만드는 리간드라는 애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내 몸에서 그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중요한 애들은 다 저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엽록소, 클로로필이라고 아시죠? 네, 엽록소 안에 들어있는 걔도 뭐예요? 가운데가 누구일 뿐이지? 마그네슘일 뿐이지 다 저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착이온을 배우시는 건데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화학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무슨 힘이라고요? 화학에서 2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가장 중요한 힘 뭐라 그랬어요? 정전기적 힘. 걔가 다라니까?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그래서 그 정전기적 힘이 원소마다 차이가 있고 원소가 갖고 있는 정전기적 힘을 가지고 원소의 특징을 설명해 놓기 위해서 만든 숫자가 뭐야? 그게 전기 음성도인 거지. 그치? 그래서 걔네만 알면 거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크로뮴 3+가 있어요. 크로뮴이 있는 곳에 내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암모니아를 집어넣을 거야. 암모니아는 NH3, N에 뭐 하나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잖아. 걔가 여기에 있는 3+하고 어떻게 해요? 달라붙어서 정전기적 힘으로 달라붙겠죠. 단, 크롬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로 애들이 와서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거나 그런 아이들은 그런 금속 이온이라면 6개까지 못 붙는 경우도 있어요. 2개 붙는 애도 있고요. 4개 붙는 애도 있고요. 많게는 6개보다 더 많게는 가끔 이건 거의 없지만 8개까지 붙는 애도 있긴 한데 8개는 좀 너무 불안정해서 잘 깨지긴 해요. 이해가시죠? 혹시 은거울 반응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은거울 반응?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은거울 반응 이게 질산은 넣고 거기다가 뭘 좀 집어넣고 나면 거기서 애들이 이렇게 쫙 유리벽에다 이렇게 거울처럼 달라붙는다 그래서 그 반응이 은거울 반응이거든요. 못 봤다는 얘기에 이 얼굴들. 저게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갖고 와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 응거울 반응을 할 때요. 뭐 나오냐면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용액의 이름에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질산은이면 은이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뭔성이라고 암모니아성. 그럼 뭐가 붙었다는 얘기야? 암모니아가 여기에 이렇게 가서 붙었다는 얘기예요. 은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와서 붙을 수 있어요. 이건 각각 모든 원소의 특징이에요. 4개도 붙고 6개도 붙고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때 가운데 있는 이 녀석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중심 금속 이온. 옆에 있는 얘 암모니아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고 야 나랑 같이 붙어 있자 우리 배위 결합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를 L 리간드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걸 루이스 산염기 시스템으로 확장을 하자면 NH3는 루이스의 산일까요? 염기일까요? 왜? 루이스 염기는 뭔데? 전자쌍 주면 루이스 염기잖아. 여기서 루이스 산은 누구예요? Ag 플러스. 착이온이 포함된 평형 세 번째 줄 착이온은 중심금속 이온과 이것과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2개 이상의 음이온이나 분자인 리간드로 구성된다. OH-, Cl-, Cn-는 이온성 리간드의 예이며 그러니까 이온들 중에도 리간드로 작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비공유 전자쌍 갖고 있으면 되고 금속 봤을 때 잘 붙는 애들이면 다 쓸 수 있어요. H2O, CO, 일산화탄소 얘도 NH3 이거는 무슨 리간드예요? 분자성 리간드. 이 분자성 리간드에 산소는 지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지. 근데 일산화탄소는 들어있지. 그게 문제인 거지. 연탄가스 마셨을 때 호흡이 안 되는 게. 왜? 산소는 어거지로 내가 갖고 있는 건데 CO는 그 자체가 리간드로 엄청나게 반응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CO가 있다면 내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철은 산소랑 붙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CO랑 선택적으로 붙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작은 농도에도 질식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요. 착이온의 형성. 근데 이렇게 착이온이 형성될 때요. 이거 보시면 그 물 검출하는 거예요. 물 검출하는 거 혹시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를 붉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를 붉게. 그게 염화 코발트가 COCl 4개짜리 염화 코발트가요. 얘가 물하고 만나면 CO에 H2O 6개로 붙거든요. 이렇게 바뀌어. 얘는 코발트가 3+짜리인데 Cl-가 4개 붙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온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그 생각 해야 돼요. 얘는 코발트는 3+. 여기서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생각, Cl은 왜 4개인데 얘는 왜 6개나 붙어요? 왜 그럴까요? 리간드의 뭐에 따라서? 리간드의 전하량에 따라서. 리간드의 뭐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그죠? Cl-는 마이너스 이온이기도 하고 걔가 사이즈가 옆에 전자가 4쌍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 되는 애랑 물 분자가 왔을 때랑 사이즈 자체도 다르고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리간드들끼리 서로 싫다고 미는 반발력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4개 가서 붙는데 얘는 6개 가서 붙어. 얘는 삼연체 구조가 되는데 얘는 뭐가 될까요? 6개가 붙으면 무슨 형태? A, X, 6 하셨죠? 챕터 11 분자 구조. 가운데 CO 하나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뭐요? 정팔면체라고 배우셨어요. 그죠? 이런 애가 생긴다고요. 그러니 사면체하고 정팔면체가 되면 걔네 분자 구조도 어떻게 해요? 달라지겠죠. 옆에 있는 리간드들이 이거 잘 들으세요. 얘는 내가 여기서 전자를 주잖아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잖아요. 에너지를 줬을 때 위로 들뜨거나 밑으로 가라앉거나 하는 실제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전자가 어디서 온 전자게요? Cl-가 갖고 있는 전자예요. 그잖아. 결합 자체를 Cl- 전자가 했거든. 얘는 내가 외부에서 뭔가 에너지를 줬을 때 들뜨거나 가라앉거나 뭔가 반응, 변화를 줄 수 있는 전자가 어디서 왔을까요? 얘는 물 분자가 리간드잖아. 그럼 어디서 왔겠어? 물 분자에서 왔겠지. Cl-가 갖고 있는 전자랑 물 분자가 갖고 있는 전자는 그 전자의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그래서 걔네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다른 거야. 걔가 얘는 무슨 색인 거고 푸른색인 거고 얘는 무슨 색인 거야? 붉은색인 거야. 그래서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가 무슨 색으로 바뀌는 거야?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가 차기온에 들어있는 리간드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이 실험적으로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딴 책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에틸렌 디아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틸렌 디아민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에틸렌이면 탄소 몇 개인데 2개. 거기에 아민이래. 아민인데 아민도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디아민인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는 배위 결합을 할 수 있는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2쌍 있죠. 그러면 하나의 니켈이라는 금속 하나에 대해서 몇 군데서 와서 붙을 수 있어요? 2군데. 집게발. 하나가 2군데 이렇게 붙을 수 있다고.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요? 킬레이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가. 그래서 얘가 붙는데 니켈은 주변에 총 6개까지 와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에틸렌 디아민 이 시스템이 몇 개까지 가능하겠어요? 여기 2개. 그 다음에 또 뭐요? 여기 이렇게 2개. 그럼 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 둘러싸버린 거죠. 그럼 얘네가 내가 에틸렌 디아민을 넣었을 때 한꺼번에 3개가 확 다 붙어버릴까요? 절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에틸렌 디아민 없을 때 0.2, 0.4, 0.6, 0.8 저렇게 넣었을 때 얘네들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돼요. 안 넣었을 때예요. 0.2만 넣었을 때 색깔 보이시죠? 0.4 넣었을 때 보이시죠? 0.6 넣었을 때 이후로는 색깔이 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실제 얘네가 결합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그래요. 처음에 물만 있을 때는 리간드가 물일 때는 물에 있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 연두색, 색깔이 나타나는데요. 에틸렌 디아민이 하나가 들어가면 물 4개는 그대로 붙었는데 나머지 2개를 에틸렌 디아민 한 분자 가서 붙거든요. 걔네가 붙으면서 전자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구성이 달라지는 거지. 왔다리 갔다리 에너지 출입할 수 있는 전자 구성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서 얘네가 색깔이 파란색으로. 이제 에틸렌 디아민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러면 얘가 약간 이제 보라색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여기서는 완전히 자주색으로 색깔이 바뀐다고. 근데 그 이후에는 색깔 변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3개 붙어서 즉 6개의 리간드 구조가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색깔 변화를 가지고도 얘네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리간드가 붙는 건 한 번에 확 다 붙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나씩 단계별로 붙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붙기 때문에 여기에 식도 전체의 이 차기온은 생성상수라는 걸 쓰는데요. 이 차기온의 생성상수는 책에 있어요. 742페이지 갈 거예요. 차기온 형성. 위에서 두 번째 식이 KC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이고요. 그 밑에 줄 수용액 반응에서 물의 농도가 본질적으로 상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KC에 적용되면 새로운 평형상수인 소위 형성상수 KF 포메이션 컨스턴트라고 해갖고요. 차기온이 형성될 때의 상수예요. 근데 이렇게 차기온이 형성될 때를 생각하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얘는 금속에 H2O가 4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암모니아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암모니아가 하나 붙어. 그 다음에 또 집어넣으면 2개 붙고, 또 집어넣으면 3개, 또 집어넣으면 4개. 그래서 3개의 추가 단계라 그랬잖아요. 4개의 단계에 걸쳐서 암모니아가 붙으면 M에다가 NH3가 4개 붙는 이 상태, 재완성된 차기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식을 쓰면 최종식은 M, 여기 책에 M에 H2O가 그죠? 얘 가지고 있으면 이게 4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NH3를. 4개를 만약에 내가 넣었어요. 뭐 어떻게 돼요? 물론 단계별로 일어나긴 하겠지. 근데 전체 반응식은 걔네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하면 되지. 그럼 전체 반응식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돼요? 얘가 M에 누가? NH3가 몇 개 붙고 4개 붙고 M 플러스가 된 차기온이 되고 몇 개의 물이 나오겠어요? 4개의 물이 나오겠지. 얘를 가지고 상수를 쓸 때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물. 얘는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평형상수에 물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농도 너무 커서. 걔네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얘기는 얘네의 활동도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다. 1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는 집어넣지 않고. 그러면 KF는 분모가 뭐예요? M, H2O가 4개 붙는 거에 N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구요? NH3가 몇 개? 몇 개? 4개. 4승이잖아요. M에 NH3 4개 N 플러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형성상수 KF가 얻어진다. 그 밑에 KF는 하고 나와 있어요. M, H2O 4개, 그 다음에 NH3 4승, M에 NH3 4개가 붙는 거. 그 밑에 첫 번째 식, 얘네를 좀 더 일반화시키자는 거죠. NH3라는 걸 그렇게 쓰지 말고 리간드 L로 써서. 그래서 나와 있는 식이 19.3이에요. 밑에 줄. 그림 19.14에 묘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분자 수준에서는 실제 과정이 뭐고요? 단계적이고 NH3 분자들이 H2O를 한 번에 하나씩만 치환한다. 그래서 실제 밑에 식을 보면 KF1, KF2, KF3, KF4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밑에 줄 방정식들의 합이 전체 방정식이므로 형성상수들의 곱이 전체 형성상수이다. 되셨죠?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줄 모든 차기온은 루이스 첨가 생성물이라는 걸 상기하라. 금속이온은 루이스 산으로 작용하고 리간드는 루이스 뭐로 작용한다? 염기로 작용한다. 일단 리간드가 생겨요. 리간드가 생기면 더 잘 녹을까? 리간드가 들어가서 차기온이 생기면 잘 녹을까요? 덜 녹을까요? 차기온이 생기면 더 잘 녹을까요? 덜 녹을까요? 더 잘 녹아요. 왜냐하면 차기온은 용해도가 무한대예요, 무한대. 차기온이라는 걸 만든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gCl을 내가 물에 녹여요. 그러면 AgCl은 고체거든요. 이게 흰색 침전이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고체예요. 그럼 Ag 플러스랑 뭐로 쪼개져요? Cl 마이너스로 쪼개지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암모니아수를 첨가해. 그럼 Ag 플러스가 NH3 2개랑 만나서 뭐가 되냐면 Ag NH3 2개짜리 뭐가 생겨요? 차기온이 생기는데 이건 화살표 몇 개 해놨어요? 제가 하나. 그죠? 녹아 들어가는 양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온화가 되면 바로바로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차기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차기온이 엄청나게 잘 생겨요, 얘네가. 그러면 내 이제 그 시스템 상에서는 얘를 차기온이 돼서 이제 새로운 화학종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g 플러스가 마치 어떤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계속 얘를 이제 만들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계속 더 녹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훨씬 잘 녹아요. 네? 차기온과 침전물의 용해도 두 번째 줄 유사하게 리간드가 양이온과 차기온을 형성하면 이 리간드가 난용성 이온결합 화합물의 용해도를 어떻다? 높인다. 그게 얼마만큼 녹는지 이제 밑에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ZnS가 아니고 뭐요? FeS. FeS는 매우 난용성이다. 얼마만큼 난용성이냐? KSP가 얼마다?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다? 16승이다. 여기다 1몰롱도 NaCn을 조금 첨가하면 CN-이온이 뭐로 작용해서? 리간드로 작용해서 소량의 Fe 플러스랑 반응해서 차기온 뭘 만든다? Fe의 CN 몇 개짜리? 6개짜리를 형성한다. 근데 그 차기온 형성 상수 KF가 얼마게요? 3 곱하기 10에 몇 승이야? 35승이요. 그죠? 차기온은 엄청나게 잘 생겨요. 따라서 그 밑에 줄 차기온의 생성이 ZnS 용해도에 주는 영향 아니고 FeS 용해도에 주는 영향을 보기 위해 방정식을 더하고 계산을 하면 제일 마지막 즉 전체의 평형상수는 KSP랑 KF로 곱하면 돼요. 왜? KSP는 얘 용해도 곱 상수고 KF는 그 녹아있는 이온이 뭐로 바뀐다는 뜻이니까 차기온으로 바뀐다는 뜻이니까 KSP가 8
10의 마이너스 16승이던 애가요. 전체를 가지고 보면 2 곱하기 10의 몇 승으로 바뀌어요? 20승으로까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차기온이 만들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잘 녹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이 예제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예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예제 어떻게 해요? 칠판에 다 쓰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칠판에 쓸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네. 알아들으셔야죠. 흑색 필름을 현상할 때 하이포를 이용해서 여분의 AGBR을 제거한다. 근데 요즘에는 흑백 필름 거의 안 쓰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이 AGBR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디지털로 다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아직도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데는 뭐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필름. 그죠? 걔네는 뭐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AGBR로 덮여 있는 거예요. 다 쓰고 난 엑스레이 필름, 저기 폐기한 거. 그럼 걔네 녹여서 거기서 뭐 끄집어내면 돼요? 뭘로 코팅돼 있다니까? AGBR. 그럼 거기서 뭐 끄집어내면 돼? 은 끄집어내면 되겠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정형외과 2군데만 잡으면 3대가 먹고 산다 했어요. 네. 걔네 그거 폐기된 그 필름만 가지고요. 실제로 거기서 은 많이 뽑아내는 게 그 산업의 일종이었다니까. 요즘에 이제 디지털화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얘 보세요. 얘가 생긴대요. 이 하이포라는 애를 이용하면 AG에 S2O3,2의 3-이온이 생긴다 그랬어요. 다음 용액에서 AGBR의 용해도를 물어봤어요. 물에다가 AGBR 넣었을 때 이때 용해도는 뭐야? KSP 갖고 계산하는 그걸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이건 별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1몰롱도 하이포, 즉 S2O3가 들어있는 용액에서 무슨 짓이 일어날 건지를 보자는 얘기지. 문제는 AG랑 S2O3, 즉 하이포가 AG랑 결합한 이 차기온의 생성 상수가 얼마예요? 10의 몇 승이에요? 13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GBR 자체의 KSP는 10의 몇 승이고요? 마이너스 13승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첫 번째, AGBR 자체가 녹아요. 그럼 어떻게? AG 플러스랑 뭐 생기겠어요? BR 마이너스 생기겠죠. 그러면 KSP는 얘네 S의 제곱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용해도 S는 그냥 뭐면 돼요?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용액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S2O3, 즉 하이포 용액에다 얘를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AGBR이 AG 플러스랑 BR 마이너스로 쪼개지는데 이 AG 플러스는 제가 이렇게 빨간 줄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네, 집어넣은 건 다 얘랑 결합해서 차기온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 나중에 최종을 보면 AGBR을 내가 물에 넣었는데 얘가 두 개 S2O3 E-랑 결합을 해서 BR 마이너스 하나 생기고 얘가 이 차기온이 하나 생기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전체의 상수가 얼마냐? 전체의 상수는 첫 번째는 뭔데요? 이온화되는 거니까 뭐예요? KSP.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차기온을 만드는 KF. 그럼 전체 식은, 식 자체는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전체 식에서는 결국 이거 고체니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전체의 평형상수는 두 개를 곱한 거라 24면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얘 1몰롱도짜리를 썼다 그랬거든요. 얘는 용해도만큼이 생겨요. 용해도만큼이 왜? 물에 녹는 게 용해도만큼 생기니까. 그래서 AG 플러스랑 BR 마이너스가 S만큼 생겨. 근데 AG 플러스는 자기 혼자는 존재해 안 해? 안 해. 얘를 만나서 다 그대로 S가 생겨. 얘의 농도는 얼만데? 처음에 얼마 있었어요? 1. 근데 2. 하이포는 AG 플러스랑 만났을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AG 플러스 하나에 하이포 몇 개? 2개. 그래서 평형일 때 농도는 얘가 1-2S고 SS.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용해도 S는 얼마만큼? 0.45 몰농도만큼. 이게 무슨 의미냐? 물에 넣었을 때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밖에 안 녹았거든요. 그죠? 하이포 용액 1몰농도에 넣었더니 얼마만큼 녹는다고요? 0.45 몰농도만큼 녹는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녹는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연습 문제 부를게요. 이거 연습 문제는 2판, 4판, 3판 똑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